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기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35도씨 735토르에서 측정된 CL2의 밀도는 얼마인가? 예, 기체에 대해서 문제들은 좀 이렇게 복잡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복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한 가지로 다 모았습니다. 1번 보시면 밀도, 온도 줬고요. 온도 줬고, 그 다음에 온도 35도씨, 그다음에 압력 735토르, 그 다음에 CL, 밀도죠, 밀도, 덴시티라고 할까요? 예, D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자량 줬고요. 분자량 있고, 이거 덴시티를 지금 모으는 거죠? 예, 분자량 줬고, 예, 이 상태에서 덴시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PV equal nRT에서, 그죠? 예, 그럼 이거 n은 n분의 W, RT가 되겠고요. 그러면 D는 어떻게 해요? D라는 것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예, 부피분의 질량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V는 이리로 내려오고, M을 이쪽으로 붙이면, PM은 뭐예요? V분의 W, RT, 요것이 density, 밀도고요. 예. 그럼 밀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RT분의 PM이 되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RT분의 PM. 그러면 나머지 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R 0.082 ATM 리터 per 몰 K. 이제 불이 처음 하니까 닿습니다. 곱하기 얼마예요? T 온도 35도씨, 그러면 308K 분의 압력 735토르, 735토르. 토르 단위는 이제 압력 단위인데요. 요즘 많이 안 쓰지만 760토르가 1ATM입니다. 그러면 탄산인자 씁니다. 760토르가 1ATM이다. 곱하기 M. 분자량 얼마예요? 70.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2.71g per 리터가 나옵니다. 2.71g per 리터. 예,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 단위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얘네 N2H4 3리터를 태워서 H2O와 N2O가 생성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 생긴 N2O의 부피는 얼마인가? 모든 물질은 기체 상태에 있으며 부피는 모두 동운, 동합하여서 측정되었다. 예. 온도 압력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온도 압력 조건 똑같고, 이제 N2O4를 태웠답니다. N2H4죠? N2H4를 태웠어요. 태웠다는 건 뭐냐면 산소하고 반응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산소하고 반응시켰다. 그랬을 때 뭐가 생기냐면 H2O와 N2O가 생긴다고 했어요. H2O 플러스 N2O가 생겨요. 그럼 이거 일단 화학반응식 균형 잡아야겠죠? 예, 우리 화학반응 양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H가 4개 있고 여기 N은 또 2개 맞고, 그러니까 이거 2배 해주면 여기 2개, 1개, 3개죠? 그럼 2분의 3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다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2배, 여기 3, 여기는 이제 2개 하니까 4개, 여기 2개, 그죠? 4개, 2개,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반응 B는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산소의 부피, 얼마만큼 생기겠느냐? 얘 3리터일 때, 산소 부피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다음에 N2O가 얼마만큼 생기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기체에서는 화학반응식의 몰수비가 기체의 경우는 그 기체의 분자수비 부피비가 돼요. 예, 부피비입니다. 그럼 이 개수비가 부피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리터의 N2H4면 2리터의 N2H4가 3리터의 O2하고 반응한다는 얘기죠.
예, 부피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O2가 얼마 생기는지 알죠? 339, 4.5가 되겠네요. 4.5리터의 O2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2O 마찬가지 논리로 3리터 N2H4 더하기 2리터의 N2H4가 가능하면 2리터의 N2O가 생기더라. 그래서 3리터의 N2O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왜 그래요? 온도, 압력 조건이 똑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법칙이 들어가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부피 안에 일정한 수의 분자수가 존재해요. 언제? 온도와 압력의 조건이 똑같을 때. 예.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3번. KClO3 2.592g이 KCl과 산소로 분해될 때 STP에서의 산소의 부피는 얼마인가? 항상 어떤 반응에서는 그 반응, 이제 문제에서 반응을 얘기하는데 반응을 풀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노트에 있는 문제들은 보통 이제 반응을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도 반응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산소로 KClO3가 KClO와 산소로 분해됐답니다. 예, 그러면 KClO3가 어떻게 KCl과 산소 O2로 분해됐대요. 그럼 균형 잡아야겠죠? 예. 그러면 얘가 3하고 얘가 2니까 서로 맞아야 되려면 얘가 2배, 얘가 3배 해주면 되겠죠? 얘가 3배, 얘가 2배 해주면 KCl 2배 양쪽에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균형 잡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KClO3가 2.592g이에요. 네, 2.592g을 이렇게 분해될 때 이 산소의 부피가 얼마나 되겠느냐? 조건 STP에서 예. 그러면 일단 그램 나오면 항상 몰수로 바꿔야죠. 예, 몰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2.592g의 KClO3가 몇 몰이냐? 몇 몰이냐? 이거는 몰질량 문제 숫자 122.6g. 예. 122.6g이 1몰 누구? KClO3. 예. 그 다음에 얘 몇 몰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몰수 B 따져야죠. 2몰, 3몰. 예, 2몰의 KClO3 하고 3몰의 O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O2의 몰수를 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예,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PV equal nRT니까 우리가 부피는 P분의 nRT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P, STP니까 TP 결정되고 R 알고 N 이렇게 해서 구했죠? 여기다 대입해서 딱 부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아파.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몰수 나왔죠? 여기까지 하면 O2의 몰수예요. 그죠? 제일 끝에 거. STP 상태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기체 종류 상관없이 STP에서는 기체 1몰은 몇 리터? 22.4리터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몰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터예요. 예, 몰수 없습니다. 그럼 STP 상태에서는 1몰이 22.4리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심플해지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약 0.7104리터가 되겠습니다. 7104리터. 예.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이죠. 어떤 기체의 밀도가 25도씨 770토르에서 2.2g per 리터이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예. 밀도 좁고 분자량 계산하는 거. 우리 앞에서 1번 문제하고 좀 비슷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밀도가 V분의 W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RT분의 PM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4번에서는 뭘 구하라고요? 분자량 구하래요. M. 밀도 주고.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P분의 DRT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예. 압력 770토로, 또 700토로네. 770토로 그러면 760토르가 1at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tm으로 환산했고요. 그 다음에 D density 얼마? 2.2g per liter. 2.2g per liter 곱하기 R 0.082 atm liter per mol K.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곱하기 T 온도 얼마? 25도씨 298K.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몰 그램 퍼 몰이 나올 겁니다. 몰 질량. 그래서 약 53g 퍼 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세요. 뭐 좀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 분자량 구했죠. 그러면 이제 객관식이다. 그러면 1번에 뭐 아무개 2번 누구, 3번 누구 해서 분자량 해당되는 요 값에 해당되는 어떤 분자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를 찾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 풀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STP에서 2.5L의 O2에 들어있는 분자와 같은 수의 N2가 300도씨 2.5 ATM에서 부피는 얼마인가? 예, 분자 수량은 몰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STP 상태 2.5L O2의 몰수가 몇 몰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먼저. 예. STP에서는 22.4L가 1몰이죠. 그러면 현재 2.5L다. 2.5L다 그러면 22.4L가 1몰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O2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약 0.112몰이 되겠어요. 그래, O2의 몰수 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곧 N2의 몰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N2 부피 P분의 nRT. 그러면 P 압력 얼마예요? 2.5 atm, 그죠? 2.5 atm, 2.50 atm, 그리고 N 여기 있죠? 0.112몰 곱하기 0.082 단위 생략 T 300도씨니까 573K.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부피는 약 2.11L 나올 겁니다. 2.11L가 나오게 될 겁니다. N2.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참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온도 계산할 때요. 온도 계산할 때 항상 문제 실제 자기가 연습할 때는 273.1을 꼭 더해서 계산했는데, 예. 근데 막상 시험 문제 풀 때는 213 더하는 걸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온도가 얼마 300도시니까 그냥 300K로 쓰고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정말 시험 볼 때는 절대 그런 억울한 일이 아니라게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짝 긴장을 하셔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평소에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실전에 우리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똑같은 식으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게 연습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꼭 시험이다.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생각을 하셔서 문제 풀고 막상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긴장해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좀 약간 여유로 가는 게 낫죠. 야, 연습한 기분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푸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방법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 가겠습니다. O2 2.5g과 N2 10.0g의 혼합 기체의 부피는 STP에서 얼마인가? 예. 혼합 기체 혼합.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의
성분들의 뭐예요? 몰수에 따라서, 그죠? 성분들의 몰수에 따라서 전체 그 압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부피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O2 2.5g에 해당되는 부피는 모르지만 몰수는 계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N2도 몰수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각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O2가 2.5g이니까 어떻게 해요? O2 16g이 얼마예요? 아니죠. 32g이죠. 32g이 1몰. 그래서 O2의 몰수 구했죠? 그 다음에 STP 상태니까 몰수 구해서 이게 1몰이 22.4L 곱해주면 O2의 부피, 그죠? 부피 나오죠? 예. 마찬가지로 N2도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시면 돼요. N2는 10.0g이니까 28g, 28g이 1몰이고요. 역시 1몰이 22.4L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데 따로따로 더해서 계산을 한 값 쭉 더하면 되죠? 예, 더하면 그것이 전체 혼합기체 부피예요. 혼합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요거 플러스 요거 그죠? 내가 거기에다가 곱하기 요거 한 번만 해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 STP 상태 이용 안 하고 단순 무식하게 한다 그러면 0도씨 1기압 집어넣어서 몰수 구했으니까 부피 계산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그렇게 어렵게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딱 더해주면 됩니다. 답은 약 9.7L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구리와 반응하여 2g의 CuO를 생성하는 데 소요된 산소의 부피는 220도씨 745톨의 얼마인가? 부피 또 계산하는 거네요. 예. 거의 뭐 이 기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예. 물론 조금 변형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서 좀 보고요. 예. 2g입니다. 근데 구리와 반응해서 CuO를 생성할 때 그 산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CuO에서 몰수 비를 알아야죠. 그리고 반응식을 써야겠네요. 결국은. 예. 그럼 구리하고 반응한답니다.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누가 생겨요? CuO. 산화구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뭐 계속 또 균형 잡아야겠네요. 예. 2배 해주면 여기도 2배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러면 이제 몰수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CuO 2.0g입니다. 2.0g, CuO가 2.00g이래요. 2.00g. 그러면 O2가 몇 몰이 생기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있을까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이 CuO의 몰수 구하고 여기서 요 B, 개수 B, 2몰의 CuO가 1몰 O2하고 반응하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몰수, 여기서부터 요 몰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돼요. 그럼 몰수 계산했으면 뭐 부피? 예, 부피는 P분의 nRT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다 대입해서 여기서 몰수 계산해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이건 어떻게 해요? 2g을 몰수를 바꾸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곱하기 g을 없애고 몰수를 알고 싶다. 누구? CuO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CuO 79.5라고 했어요. 예, 79.5g이 1몰이다. 그래서 CuO의 몰수 구했죠? 그러면 요 단계 여기 CuO의 몰수를 O2의 몰수로 바꿔야 돼요. 예, O2의 몰수로. 그러면 몰수 확반원식의 개수 B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2몰의 CuO가 얼마? 1몰의 O2하고 관계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O2의 몰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시면 약 0.0126몰의 O2가 실제로 소모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부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뭐 답처럼 약 얼마예요? 0.5196
리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뭐 745토로 또 역시 ATM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예. 그럼 8번으로 가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분해하여 물과 산소로 된다. 아래 반응식 나왔네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용액 15g이 분해하여 생긴 산소를 25도씨 702토로에서 수상 포집하였더니 183ml가 얻어졌다. 이 용액의 과산화수소 무게 100분율을 구하라.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이 H2O2가 O2와 이 H2O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산화수소 용액 15g, 이거 15g이 분해해서 생긴 산소를 수상포집이란 건 이렇게 물속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체 담아내는 여기 반응을 여기서 시키고 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그리기 힘든데 여러분 책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아마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수상포집해서 얻은 산소의 부피가 183ml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산소로부터 이 조건으로부터 산소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온도, 압력, 부피 줬으니까 당연히 몰수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몰수에 해당되는 H2O2의 양을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면 질량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양하고 실제로 우리가 과산화수소 15g에 분해한 거니까 한번 계산하면서 합시다. 그게 낫겠다. 그러면 15g. 그러면 일단 O2의 몰수를 구할까요? O2의 몰수는 구하면 RT분의 PV가 되는 거죠? 예, RT분의 PV.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다 대입하세요. 저는 안 쓰겠습니다. 예, 안 쓰겠습니다. R 0.082, T 온도 얼마예요? 25도니까 298K, P 압력 702토르니까 ATM으로 고쳐줘야겠죠? VP 183ml니까 이거 역시 리터로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0.082 ATM 리터잖아요. 리터. 단위가 기본 단위가 리터니까 밀리리터니까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O2의 몰수가 약 6.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옵니다. 이게 O2의 몰수예요. 그러면 이 O2의 몰수 이 양만큼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H2O2의 몰수가 있는지 또는 질량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6.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의 O2다. 그러면 이 몰수 비죠? 1몰의 O2, 2몰의 H2O2의 몰수 구했어요? 질량 구합니다. 질량 어떻게 해요? 1몰이 몇 g이냐? H2O2 어디 있어요? 예, 34g 문제였습니다. 34g에 다 H2O2죠. H2O2의 질량 계산이 됩니다. 끝에 얼마 계산하면 약 0.471g의 H2O2가 해당돼요. 요 양의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5g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5g. 전체량이 15g인데 여기는 15g이라는 것이 과산화수소 용액 15g이에요. 용액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가로치고 AQ라고 있죠. AQS 수용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용액이라는 것은 그 용액 안에 과산화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물에 녹아있는 과산화수소예요. 그것이 처음에 얼마? 15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15g을 분해했을 때 O2는 6.9 곱하기 10의 3승 몰만큼 생겼다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O2가 생성될 때 소모되는 H2O2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그거죠? 그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6.9 곱하기 10의 3승 몰의 O2가 생길 때 필요한 H2O2 양이 얼마냐? 0.471g만 있으면 요만큼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시작을 얼마 했어요? 15g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액 안에는 용액은 15g이지만
그 안에 H2O2는 얼마만큼 들어있다? 순수하게 요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무게 100분율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전체 얼마? 15g. 15g 수용액. 응? 용액. 응? 15g 용액 안엔 과산화수소 얼마? 과산화수소가 얼마? 0.471g의 H2O2, 순수한 H2O2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퍼센트 곱하기 100 해줘야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약 3.14%의 과산화수소 용액 무게 배분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용액이란 건 우리 나중에 그 뒤에서 용액 다시 배우겠지만 용매하고 용질하고 더해서 용액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용매는 aqueous라고 하면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기서 용질 누구예요? 그럼 예, H2O2죠. H2O2가 용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O2가 생기는 거는 H2O2가 분해돼서 되는 거지 물이 분해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H2O2 요 양에 해당되는 H2O2를 그래서 실제로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여기서 계산했고 그러면 전체 용액 중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예. 9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체에 대해 25도씨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적 자료를 얻었다. 이 기체의 이상성이 성립하는 압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체의 이상성. 이상기체, 예?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범위. 우리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범위. 실제 기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 압력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압력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고온 저압.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죠. 그러면 우리 이상기체 법칙이 어떻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보일러 법칙, 샤를레 법칙, 그 다음에 아보드로 법칙. 그 세 개가 합쳐져서 이상기체 법칙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일러 법칙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샤를레 법칙도 만족하고 아보가드로 법칙도 만족합니다. 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PV 뭐예요? 보일러 법칙이죠. 예. PV equal K. 이 보일러 법칙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PV equal K가 되면 보일러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상기체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PV를 다 곱해봐요.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이 0.246 atm, 부피가 100ml. 이거 곱해준 값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의 데이터 곱해준 값하고, 세 번째 다 계산해주면, 약 압력이 0.614 atm 곱하기 40ml. 거기까지는 이 PV 값이 약 24.6 정도로 일정합니다. 예, PV equal K. 그래서 요것이 약 압력이 0.614 atm. 그 네 번째 보면 0.614 atm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 줄에 그것이 40 ml 곱해주면 약 전체적 위에 네 가지 자료는 24.6 정도로 이 K 값이 나오는데 일정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보시면 뭐 1기압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1기압보다 좀 작잖아요. 그죠? 압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온 저압, 아까 말씀드렸죠? 고온 저압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나중에 맨 밑에 보면 21 atm, 굉장히 압력 큰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이상성이라는 것이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문제를 좀 냈습니다. 무슨 생각?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좀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럼 9번은 뭐 그 정도입니다. 뭐 말로만 설명해드려도 돼요.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0리터 용기에 들어있는 1몰 H2와 1몰 NO가 800도씨에서 다음 식에 따라 완전히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생성물들은 모두 기체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용기 내 최종 압력 얼마인가 볼까요? 반응식을 먼저 써보죠. EH2 플러스 ENO 그러면 N2와 EH2O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50리터라고 했어요. 부피 50리터 50.0리터 그리고
몰수가 각각 H2와 NO가 1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기 내의 최종 압력 사실 여기 H2도 기체고요, NO도 기체고요, 생성물 다 기체라고 했죠? 예, 생성물 모두 기체라고 했습니다. 기체고 다 기체예요. 예. 기체라면은 이 반응식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바로 기체의 분자수의 분자수비도 되고 부피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부피비도 됩니다. 그러면 반응물은 몇 몰이에요? 4몰이죠. 그죠? 생성물은 몇 몰이에요? 1몰, 2몰, 3몰이죠. 그것이 부피비예요. 이게 4, 예를 들면 이건 부피가 4대 3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압력은 분자수가 많은 게 압력이 높을까요? 분자수 적은 게 압력이 높을까요? 분자수가 많아야겠죠? 왜냐면 부피가 50m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수가 많은 상태가, 왜냐면 압력이라는 거 뭐예요? 기체 분자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예, 그 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몰 있는 이쪽이 더 압력이 높죠. 이거는 3몰밖에 없죠. 그러면 압력이 얼마만큼 감소하겠어요? 수치상을 따진다면 4분의 1만큼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이거 4하고 이거 3이니까 4분의 1만큼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처음 압력이 얼마가 되는지 좀 계산을 하면 나중에 압력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N2, H2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각각 이 양을 줬기 때문에 그럼 얼마예요? 1몰로 계산을 해보면 2몰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압력, 초기 압력, PI라고 할까요? 예, Initial State Pressure. 예. 그러면 P는 뭐 V분의 nRT죠? V분의 nRT인데 이 n이라는 게 뭐예요? n이라는 것이 NH2와 플러스 NO를 합친 거죠? 예, 합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1몰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2몰이 되겠죠. 그러면 뭐 부피 얼마야? 50리터. 그 다음에 2몰 0.082 곱하기 온도 얼마예요? 온도가 800도씨, 또 800K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1073K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3.52 ATM이 나요. 3.52 ATM이 나오거든요. 초기 압력이,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안 됐을 때, 처음 상태에서의 압력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 최종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냐? PF, Final State Pressure는 어떻게 해요? 초기 압력에 PI보다 얼마만큼 줄었어요? 이게 기체가 4몰이고 이게 3몰이니까 4분의 1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거에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4분의 3을 곱해야겠지. 그죠? 4분의 3을 곱해야겠죠? 4분의 1을 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4분의 3을 곱해주면 그것이 PF가 되는 거죠. 예, 요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2.64 ATM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됐습니까? 예.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알루미늄은 HCl과 반응하여 AlCl3와 수소를 생성한다. HCl 용액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MgCl2와 수소를 생성한다. 뭐와 반응해서 뭐가 생성된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14.6mg이 염산과 반응하여 29도씨 617토르에서 20.7ml의 수소가 생겼다. 이 합금에서 알루미늄 몇 퍼센트인가? 복잡하겠죠,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래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HCl하고 반응해서 뭐가 되고, 마그네슘이 또 HCl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섞어서 따로따로 반응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있을 때, 같이 합금이랑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뭐 각각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합금이니까 따로따로 반응은, 혼자 있을 때처럼 똑같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상대적인 비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반응식을 좀 써보면, 알루미늄이 HCl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
알루미늄 AlCl3가 된대요. AlCl3 플러스 수소가 생성된답니다. H2겠죠, 수소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또 HCl하고 반응을 하면 MgCl2가 되면서 역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균형 잡아야겠죠? 예, 그러면 2, 6, 2, 3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배만 하면 되겠죠? 여기 딱 되니까 예,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보시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14.6mg이 요것이 HCl하고 반응했을 때 29도씨 617도에서 20.7ml 수소가 생겼답니다. 예. 그러면 20.7ml 요 수소가 몇 몰에 해당되는지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이 20.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요거 다 더한 것이 20.7ml래요. 요 양으로부터 반응한 것이. 예.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몰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몰수, H2, 요 부피에 해당되는 H2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PV NRT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피는, 우리가, 몰수 계산하는 거니까, 몰수 계산이죠? N은, 뭐요? RT분의 PV가 되는 거죠? RT분의 PV.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0.58이 T가 29도씨니까 302K이고요. 그 다음에 P 압력이 617토로 역시 ATN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V, 부피 여기 20.7ml니까 ml니까 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수소의 몰수가 약 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나옵니다. 수소의 몰수가. 예. 요렇게 반응해서 요 조건에서 14.6mg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14.6mg를 반응시켰더니 생기는 수소의 양이 이 몰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이 합금에서 알루미늄이 몇 퍼센트냐 상대적인 걸 계산하면 되거든요. 여기 절대량은 몰라도 상대적인 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금 중에 이 합금이 있는데 이 합금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알루미늄의 알루미늄의 비율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율을 X라고 둡시다. 분율이란 건 뭐냐면 정확히 했을 때 분율이란 개념이라고 정확한데 분율이란 거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값들의 비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분율하면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분율이면 통상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의 분율을 X라고 했으면 마그네슘의 분율은 얼마겠어요? 전체가 얼마? 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 빼기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비율은.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계산하냐? 14.6mg 안에, 이 안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14.6mg. 이건 물론 1000mg이 1g이죠? 우리 그람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요것이 이제 그 전체, 요게 하여튼 실제 이 양이고, 합금 요 양이고, 요 중에서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요 X만큼의 알루미늄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 그죠? 그다음에 마그네슘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 두 개 합한 것이 몇 몰이 돼야 돼?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식은 간단합니다. 요거 생성되는 요 수소와 요 수소를 각각 알루미늄, 마그네슘부터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X로 뒀지만, 예. 그리고 해봐요. 해보면, 현재 이거 이 양 중에 X만큼은, 0. 얼마만 되겠죠. 예. X만큼은 알루미늄이다 이거예요. 이거 알루미늄 양이에요. 예. 그러면,
x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x의 g이 된 거고, 그죠? 알루미늄의 g이 나온 거고, g이 나왔으면 알루미늄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예. g이 나왔으니까 몰수로 바꾸고, 몰수 B를 통해서 요것의 몰수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몰수가, g이 나왔으니까 g을 없애고 몰수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루미늄, 여기, 그걸 안 드렸구나. 알루미늄 원자량 드려야 되는데, 알루미늄 원자량 27.0g 1몰을 이렇게 보세요. 예. 좀 적어주세요. 예. 27g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요것이 곧 알루미늄의 몰수예요. 그죠? 알루미늄 몰수. 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몰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수소의 몰수. 2몰의 알루미늄이 반응하면 3몰의 H2가 생기죠? 그렇죠? 예. 요것이 뭐예요? 알루미늄으로부터, 첫 번째 반응 시 알루미늄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예요. 계산했죠? 예,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사이다 쓰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원리로 이제, 14.6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요 식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제가 써드릴게요. 요거 똑같고요. 요게 x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상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1-x를 여기다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누구예요? 마그네슘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질량 비율이. 그럼 마그네슘의 몰수를 어떻게 구해요? 마그네슘, 또, 원자량 조회죠. 마그네슘, 제가 또 안 드렸네. 24g입니다. 마그네슘 24g이 1몰이에요. 예, 1몰. 마그네슘. 그러면 이 마그네슘으로부터 생기는 수소의 몰수 얼마? 1몰의 마그네슘은 1몰의 H2가 생기죠? 예. 예? 그죠? 1몰.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마그네슘으로부터 생기는 수소의 몰수를 계산했어요. 여기 뭐예요? 알루미늄으로부터 생기는 수소의 몰수. 이거 더한 것이 얼마? 이거다. 이거죠? 이 값이죠? 예. 그러면 X, 미지수 하나에 대한 거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답 나오죠? 이거 여러분 쭉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방정식까지 풀어드리긴 좀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그럼 X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X를 계산하시면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거 더한 값이 6.78 곱하기 이거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x를 계산합니다. 그죠? 방정식 1차 방정식이에요. 예. 계산하면 x는 0.34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알루미늄의 비율이 전체 1이라고 얘기했을 때 0.345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로 따진다면 뭐예요? 34.5%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34.5%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예.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지금 문제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문제의 약간 트릭.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단순 무식, 고지고대로 푸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응용이나 어떤 이렇게 트릭을 줘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들이 상당수 꽤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기의 무게 조성은 O2가 23%고 N2가 77%, 그 다음에 15도씨에서 1리터들이 용기 속에 2g의 공기를 넣었을 때 O2와 N2 각 분압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압력을 계산하라. 예, 분압력과 전체 압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뭐예요? 공기의 2g이래요. 2g. 거기서 공기 무게 조성이 얼마? O2가 23%. 그럼 0.23 곱하면 되죠? 그러면 O2가 몇 g인지 알죠? O2는 2g 곱하기 얼마? 0.23. 23%니까 계산하면
0.46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2가 2g 중에 얼마? 0.77 하면 1.54g이 나옵니다. 그럼 g이 나왔으면 몰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분압은 어떻게 구해요? P. O2의 분압 어떻게 구해요? PV equal nRT죠? 근데 N은 누구 거예요? O2의 거죠. 예. 부피는 전체 부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피 얼마예요? 부피가 1리터라고 그랬네. 그죠? 예, 1리터라고 그랬고요. 1리터. NO2는 질량은 나와 있죠? 0.46g이니까 곱하기 몰 퍼 그램. 그래서 몰 질량 써주면 되죠? 32g. 예,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그러면 몰수 계산했고, 그 다음에 0.082 곱하기 온도가 얼마냐? 15도씨니까 15도씨 273 다음에 288이네요. 예, 288K. 예, 288K. 예, 288K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문제가 좀 틀린 거. 15도씨가 아니라 25도씨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5도씨니까 298K죠. 예. 298K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 PO2는 요 값은 0.344 ATM이 나올 겁니다. 그럼 O2의 분압이죠? 그 N2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NO2 요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 N2에 24g per mol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뭐 N2는 얼마 나오냐면 1.30 ATM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B번 전체 압력 나오는 거죠. 예. 전체 압력 1.64 ATM.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13번 가겠습니다. 13번. CH4와 C2H2의 혼합물의 전체 압력 63mHg에서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료를 태워서 CO2와 H2로 하여 CO2만을 수집하였더니 처음에 혼합물과 같은 부피 온도에서 96mmHg의 압력을 가짐을 알았다. 처음에 혼합물에는 CH4가 몇 %나 들어있는가. 예, 조금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 그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트릭을 써서. 예.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CH4, C2H2 혼합물의 전체 압력이 6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문제 조건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CH4의 압력과 C2H2의 압력이 얼마? 63mmHg.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760mmHg가 1갑이죠. 예, 그건 뭐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시료를 태워서 CO2와 H2로 해서 CO2만을 수집하였더니, 수집했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CH4하고 C2 이거를 각각 반응시켰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CO2와 H2O가 되는데, 역시 이거 균형 잡으면 EO2, EH2O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2H2 역시 O2하고 반응시켰더니 CO2하고 H2O가 생성된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약 이것이 뭐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가 2, 뭐 이렇게 뭐 다 2 곱해주면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CO2의 분압. 문제에서 CO2만을 수집했더니 여기서 갖고 요 CO2하고 요 CO2 이렇게 다 더해서 수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집했더니 처음에 혼합물과 같은 부피 온도에서 96이래요. PCH4 플러스 EPC2H2는 얼마? 96mmHg다. 왜 이렇게 될까요? CH4 얘하고 1대1도 생기죠? 그죠? 예. ECO2 얘는 C2H2 압력의 두 배만큼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사실은 두 배를 안 곱했어요. 곱해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 C2H2의 압력의 두 배만큼 CO2가 생기니까 이렇게 또 하나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부터 이걸 측정을 했더니 9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
1번식과 2번식으로부터 미지수 2개 있죠? 2개고 식 2개면 답 나오죠? 예. 뭐 이온 1차 방정식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CH4가 얼마만큼 됐냐라는 거니까 여기서 CH4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여기 하나를 X로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 1번식에서 PC2H2를 63-PCH4를 두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CH4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PCH4 값이 30mm Hg가 나옵니다. 30mm Hg. 그럼 요거 30mm Hg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압력이 원래 얼마예요? 전체 압력이 63이었잖아요. 63. 63 중에서 30이다 이거죠. 그죠? 예. 왜냐면 부분 압력은 그 성분의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63분의 30 곱하기 뭐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100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47.6%가 나올 겁니다. 47.6%. 네, 역시 약간 요렇게 하나씩 세우고 요렇게 하나씩 세우고 해서 뭐 이온실 방정식 푸는 그런 논리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줬습니다. 문제 수준이 쉬운 거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골고루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들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뭐 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실전 화학이나 이런 문제에서 풀 거기 때문에 그때 더 좀 보도록 하고요. 챕터 3 기체 문제 풀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